아마 오늘 조간을 통해서 소식들 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한 3시간 전쯤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삼청동 안가, 대통령 안가에서 모였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하면서 이 작전 브리핑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기 김용현 전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국회 진입이 이루어졌는데 이 진입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입니다. 일제히 조간들도 비롯해서 통신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하루에 하나 이상씩 놀라운 충격적 사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신속하게 분리해내고 결별해내고 네. 당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데일리 충격적 뉴스 중에 이제 어제 건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처음에는 자기도 TV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경찰 조사에 가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3시간 전에 대통령과 만났다는 거고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게 하나 이제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는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라고 하는 충안파 군분의 인맥만 동원한 게 아니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공식 경찰 조직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갈수록 좀 내란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계속 느낍니다만 이런 충격적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권 여의도에서 신속하게 이러한 그 무도한 비상계엄을 잘 일찍 막아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안심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반민주적인 폭거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2차례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찰청장도 또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예,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이제 캠프 시절에 예. 그 지금 대통령 후보를 모셨던 참모의 한 분으로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시작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잘못을 이제 어쨌든 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좌의 잘못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말처럼 워낙 명약관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미 지금까지 국회에서 군인들이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보면 이미 그것도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군들 뭐 여기저기서 이제 증언하고 했던 내용 종합하면 대통령께서 중간중간에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해서 직접 전화하고 챙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리고 국회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아마 발언 중에 직접 있었다고 하는 아마 군인들 발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실제 또 군인들이 현장에 국회에 있었고 그러면 뭐 이건 큰 틀에서 그냥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이미 입증은 다 돼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까지 이게 이제 세부 항목이 이제 어떤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 등을 불러서 직접 장악해야 될 문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군들의 증언에 덧붙여서 좀 더 세밀한 어떤 대통령의 상황 관여 이게 지금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아까 앞서서 지적을 또 해주셨지만 조지호 청장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회에 출석해서는 비상계엄은 자신이 사전에 몰랐다, TV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안전가옥에 모여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한 문건을 전달받고 지시를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나는 TV 보고 알았다라고 예. 하는 내용이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흘러나온 내용 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맥락들 네.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사후에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짓으로 판단이 되니까 수사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겠죠. 그런데 계속 뭐 국회에서도 군 수뇌부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하는 상황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앞뒤가 계속 안 맞는 증언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곽전 사령관도 한 번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또 유튜브 델리민주에 나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국회에 나와서는 2번 전화를 받은 걸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사태의 군 수뇌부들 또 경찰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반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수사기관의 몫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를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네. 하고 있어서 일단은 경찰 축이 이제 한 큰 축이고 검찰이 또 한 축인데 수사기관에 지금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입증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 거고 예. 또 진술을 계속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놀라운 건 이제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의 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이 헌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이 권한을 야당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걸 선포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현실적인 인식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쉬운 게 어제 그 국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예, 끝까지 그렇죠. 예.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서 사과도 하고 또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참모들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했던 민심과 괴리되는 이러한 행보 결정들을 보면 참모들의 탓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대통령 탓입니다. 네. 그런 참모들의 쓴소리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됐지 않고 참모들의 그런 반대나 여론들을 전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대통령의 성정, 행태, 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좀 전국이 안정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정치학자라고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제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세계 12위 경제대국이고 이렇게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저런 무지막지한 절대 권력을 어떤 한 명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 명에게 정치를 알지 못하는 한 명에게 그리고 제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뽑아버린다면 네. 대책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이 무사히 내려와서 무사히 지금 노후생활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오래된 고집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게 또 중에 하나가 충암파 셋이 여름에 모여서 네. 대통령이 그때도 계엄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때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그런 무도한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고 그걸 실천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벽에 1시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걸 해제 결의를 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막아섰다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밑에서 작동하는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지금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을 체포하잖아요. 네. 이런 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같은 경찰. 네,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속한 또 수사기관의 그 좌우 가리지 않는 이런 신속한 수사와 체포도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일단은 당장 중요한 건 수사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대통령실까지 갔지만 결국엔 무산이 됐고 네. 아주 극히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극히 일부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자료 제출로만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수사는 예, 사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국회에서 증언한 여러 군인이라든지 관계자들 증언만 가지고 보더라도 대통령님의 직접 관여라든지
대통령님이 주도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그냥 다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부분 마지막 이 꼬리에 해당하는 네. 이 부분. 네. 깃털 이 털 미세한 털들 이걸 지금 맞춰나가는 과정들인데 예. 이제 법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통령실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때문에 이제 국수본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을 허용을 해야 맞긴 맞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저게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건 한 번도 허용해 본 없었죠. 적이 예. 없었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건 대통령실 안에 워낙 기밀 자료가 많아서 이제 네. 그러다 본 건데 어쨌든 어제 압수수색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만 가지고 보면 조금 뭐 우려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 이미 대통령님의 관여되는 부분은 이미 밝혀질 건 거의 중요한 맥락들은 다 밝혀졌다.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 워낙 중요한 기밀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예. 제일 현명한 어떤 법 집행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수사가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